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자유우파에서요, 어쩌면 차세대 이제 기대주로 이렇게 지금 등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도 이제 확인하고 계시죠. 한동훈의 이름이 이제 오르내릴수록 양 진영의 이제 반응이 완전히 이제 극과 극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소위 이제 보수로 불리는 진영에서는요, 하나의 희망으로 지금 보고 있고, 좌파 쪽에서는요, 이제 견제 카드, 견제구가 노골화되는 겁니다. 한동훈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을 아주 막 절체절명의 명제로 지금 삼은 듯한 그런 느낌마저 이제 같습니다. 이것은 검수완박을 이제 무력화시킨 검수완복 이후 더더욱 이제 두드러진 현상인데요. 급기야 저들이 이제 입에서 이제 터진 소리가 한동훈 탄핵이죠. 대통령 탄핵은 사실 뭐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관 탄핵은 국회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사실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더해 정치적으로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은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틈만 나면 한동훈을 위협하는 위협구를 던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요, 단순히 뻥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지금 노림수가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또 터졌는데요. 이건 정말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을 유배에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한동훈을 유배에 보낸다?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자, 이 이야기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요.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자, 한동훈 하면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요, 차기 주자군에 이미 이제 올라버린 거죠. 그 높은 화제성과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된 어떤 고리 자체가 하나의 이제 아킬레스 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도 달리 이해되는 측면도 또 많이 있다 그래요. 자, 한동훈 유배법이라고요. 야권에서 지금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제 이전하는 특별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내놓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왜 하필 법무부가 그 세종시로 가야 됩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법조 전체 시스템이 전부 서울에 다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어떤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정적 죽이기를 위해서 이제 저들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기이한 법을 또 만들어서 한동훈을 지금 지방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지금 폐지를 지금 서두르고 있고, 사실상 이제 그 부수가 폐지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법무부 하나를 이제 저쪽으로 내보내기 위한 수수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법치주의라는 가짜의 옷을 입고요, 진짜 정치적인 야망, 욕망, 더러운 어떤 정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여성은 한동훈 장관의 이제 부인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 법률가로 이제 변호사로 이제 활동한다 그래요.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아주 예전에 무명 시절에 한번 소개했더니, 지금도 무명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조회를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인연으로 이제 같이 한번 또 걸어봤습니다. 아무튼 이 한동훈 가는 길이 어쩌면요, 지금 현 정권이 가는 길과 거의 같은 정체성을 가질 겁니다. 그만큼 거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또 그와 반대로 엄청난 또 이렇게 환호가 따를 것 같아요. 자,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뒤로 하고 한동훈은 또 자신의 길을 가야겠죠. 자, 한동훈에 대한 유배법이라 참 기이한 소리입니다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공세에 화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16일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유배법이다 라는 반응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힘빼기 차원의 입법 아니냐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용민이라고요, 철음의 멤버죠. 한동훈과 지금 대거리를 하려고 지금 불철주야 노력 중입니다. 이 김용민 의원은
오늘입니다. 24일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두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간의 신경전이 앞으로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전국의 내관은 바로 이 한동훈 장관,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준석이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무대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사실 좌파의 관심사는 이준석이 아니거든. 자,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요, 법무부의 경우 범죄 예방, 인권 향상 등과 관련해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로 법무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이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사실상 법무부 하나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법안에는요,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한동훈 장관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고민정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이후에요, SNS 등을 통해 한 장관을 여러 차례 비판했던 윤건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이죠. 철음의 멤버인 김용민 의원은 라디오에서요, 한 장관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개인 신상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장관과 대화하거나 질의하는 게 아닌 시간에도 끼어들어서 계속 의사를 방해하는 방식들은 정말 기본적인 어떤 규칙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임 건의 얘기가 나온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는요, 일단 제가 이 김용민의 이야기 전체를 뭐 이렇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최강욱이가 자기 이제 소위 이제 의사 진행 발언을 할 때 그때 중간에 한 장관이 이제 이게 한 두어 번 이렇게 끼어든 적이 있죠.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건 예법도 그렇고 누가 말을 하는 도중에 이제 말허리를 자르고 들어가는 것은 보기에도 사실 좋지 않고요. 이건 조금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김용민 의원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 놓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며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지금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나 저러나 한동훈은 뚜벅뚜벅 무소히 이제 뿔처럼 앞길을 향해서 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윤 대통령과 새로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리고 이 이제 우파 애국 보수 자유 진영이 이제 뒤에서 밀어야죠. 하나의 이제 진영이 대표 주자로 이제 올라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등은 다소 어떤 다른 느낌도 가질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먼저 튀면요, 매도 많이 맞는 법입니다. 싸울수록 팬덤이 만들어지는 건 또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요, 대선 주자로 크려면 몸만 자꾸 살해서는 되지 않아요. 싸워가지고 자기 팬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팬덤은요, 정책으로는 모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모을 수 있는 숫자는 아주 작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큰 팬덤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결국 대선 주자가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한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지지자들이 보낸 꽃다발을 받았는데요. 요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이 상황인데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보이죠? 싱긋이 웃고 있네요. 이 모습입니다.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 계단에는 한 장관의 지지자들이 보낸 꽃다발로 가득했습니다. 화환에는 금수 원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장관님의 100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참 보기도 좋네요. 이 한동훈 장관의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웃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싱긋이.
출근길에 정말 엔돌핀이 팍팍 쏟아지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이요, 결국에는 이준석을 밀어낼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이런 어떤 긍정의 포지티브로요, 이름으로 사실 네거티브의 대명사가 되는 이제 이준석을 지어야 되는 거죠. 자,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최고의 한수, 신의 한수였다. 문재인 정권에 숨겨진 모든 적폐들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자, 이 자석들아, 이 경상도 분이네. 자, 내 놈들이 정권 잡아 벽정 칼 휘두르듯 할 때, 추미애가 소설 쓰고 인내부터 박범계가 당시 국힘당 의원에게 대드는 장면을 먼저 상기해 보기 바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아무리 떠들어도 너희들은 한동훈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된다. 그 실력과 수준, 지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누리 PD가 볼 때도요, 1대1 대거리로 이 한동훈을 이제 제압할 인물은 현 좌파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나타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이제 구사하는 수법이 이짐에, 결국은 모해, 음모, 조작, 왜곡, 뭐 이런 수단을 통해서, 선동을 통해서 한동훈을 어떻게든 좌천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끝판왕은 탄핵이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한동훈요, 거대한 자기를 구하려는 세력들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지지층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진짜 제2의 윤석열로 가는 겁니다. 좌파들이 만들어주네, 그냥.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 오세훈하고 저쪽 안철수, 홍준표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좌파들 보고 원망할 겁니다. 한동훈 그만 때려라. 우리가 죽겠다라고 오히려 곡소리 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 PD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